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 뉴스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연일 지금 대정부 질문 관련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누구를 그러면 사면하겠다는 것인지 보도 내용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네. 네, 배 대표님께서. 예. 네. 네, 어제 그러니까 국회 그렇죠. 교육문화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에서 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등 이제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한 총리가 대통령이 건의하겠다라고 이제 답변함으로써 이제 이 재벌 경제인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고요. 예. 사실 이제 근데 약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신분이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뇌물공여죄로 이제 2021년 1월달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같은 해에 8월달에 가석방된 상태. 지금 아직 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고 가석방 상태이고 신동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마찬가지로 이제 뇌물죄로 이제 2년 6개월. 2019년 10월에 2년 6개월을 받고 그게 집행유예 4년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죠. 네. 그래서 이 두 분 다 아직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면이나 복권의 대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8.15 특별 사면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신동민 회장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이 이제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이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답변은 이제 8.15 때 이분들이 다 사면이나 복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앞서 몇 경제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도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탄원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지난 20일 날 그 도어 스태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즉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한동훈 그 국무총리도 26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 법무부 업무보고 후에 이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이걸 사전에 기준이나 방향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요 정도로 이제 언급한 정치권의 이제 정부 입장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꾸준히 사실 이 재벌 총수 사면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과연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적 분위기나 대내적인 어떤 경제 여건이나 그리고 좀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물음이 있었고 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전에는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 조금 더 구체화된 이렇게 답변이 나온 이 과정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무르익는 과정에 있다고 보이고 가능성이 점점 그런 높아진다. 측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가능성이 높은 걸로 좀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복주 대표님께서는? 저도 사실은 이제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근데 좀 고려돼야 될 것은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나 공감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국민 여론과 공감대 네. 이것이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 주셔서 최근 한 포럼에서 이 경제인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어긋나는 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배복주 네. 대표께서도 국민 여론 공감대 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더 생각하시는지 이유는 뭔지 좀 듣고 싶네요. 어쨌든 사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자 통치 행위이지만 이 통치 행위가 결국 또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렇죠. 일정 정도 당연히 국민의 어떤 기대나 동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대인데 네. 이 30%대의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이 보여줬던 뭐 내용이랄지 네. 대통령의 어떤 도어 스태핑에 따른 어떤 구설수랄지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한 실망감과 지금 계속된 경제의 불안 안 좋은 경제에 대한 민생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경제인 사면이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터닝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면은 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 22일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토마토가 19일부터 20일 만 18세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네네. 모든 세대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경제인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 발언도 이러한 분위기에 저는 기초한 발언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배복주 부대표님께서는 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하시는 톤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예. 이제 그 한 총리가 이제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민 회장이 기업 활동의 불편을 얼마나 겪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가석방 상태이고 뭐 신동민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이기 네.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경제 활동에서의 절차적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활동이 차단됐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제목이 뇌물공여는 횡령이잖아요. 예. 이런 경제사범으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 재벌 총수가 이 정도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과연 이 사법정의에 부합되는가 이런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이 재벌 기업의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더 자유롭게 경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면과 복귀는 단행이 된다면 사실상 이 불평등에 되게 맞서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네. 정부가 정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이런 정부에서 법치국가라든지 민주주의 원칙 이런 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이 또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히 사법 정의를 지적을 해서 얘기하셨는데 신보라 의원께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정치인에 대한 사면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국민들께서도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사면은 여전히 이제 국민적 동의 측면에서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진영적으로도 양극단으로 좀 갈려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도 그 진영 간의 어떤 찬반 여론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상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제 총수 재벌 총수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이게 대외적인 어떤 신인도하고도 좀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에서도 어떤 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그 총수나 어떤 그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것들을 평가하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그냥 그 해외를 다니는 출장을 다니는 절차상의 문제를 좀 더 넘어서는 그런 신인도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경제인사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뭐 너그러운 시각으로 네.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경제를 바라보시는 시각 그거 완연히 지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뭐 고금리라든지 고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복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인들의 특별 사면이 현장에서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또 투자 활동이라든가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오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배복주 부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그런 예. 측면이 당연히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재벌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들의 움직임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예. 다만 근데 그것이 특별 사면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가? 현장 경영과 투자 활동이 이게 조건이 된다는 것이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고 너무 조건부. 예, 그게 돼야만이 투자와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조건이 특별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지금도 충분히 특권을 누리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이제 이런 불법적인 초법적인 행위를 이 행위로 인해서 피해받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국민들에게 사실 그런 조건을 넘어서서 투자하고 그리고 이런 현장 경영에 열심히 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이 없이 또 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됐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시기도 하고. 그럼 불법적인 네. 초법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또 따로 이거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불법과 위법과 이런 초법적인 상황의 재벌 총수의 문제는 법과 원칙으로 다루고 경제에 대해서는 그들 지금도 사실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라는 사실 시민들보다는 조금 더 저는 형량적으로는 네. 낮은 영향을 받았다. 그런 특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했던 이런 피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 재벌 총수가 이런 식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제 사범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으로 사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네. 그걸 하는 경제 행위를 국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이런 사면과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저도 사면이 일종의 특혜라고 하는 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그렇죠. 누군가의 형이나 이런 것들 면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뭔가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저는 일종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정치행위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면이 된다 하면 네. 그 재벌 총수들도 이게 이윤만 창출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역할. 국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책임을 진 총수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또 그에 따른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세계적인 그렇죠. 경제 침체도 더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대한민국의 대여건상 실제 대기업이 고용이나 소득으로 창출하는 그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회복도 그렇지만 실제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를 얼마만큼 확대해서 그렇죠. 지금 얼마만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지만 네. 그런 창출하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떤 재벌 총수들이 사회적인 책임 이 부분을 좀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자, 저희가 아직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예상을 해보면서 네. 한번 뉴스를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 어제 출범을 했고 분과별로 지금 누가 참여를 하게 되는지 또 통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지금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신보라 의원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가게 될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합위원회 출범식이 열렸고요. 네. 장관 10명을 포함해서 30여 명의 민간위원을 두고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 자문하는 첫 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예. 김한길 초대위원장과 함께 기획, 그다음에 정치 지역, 그다음에 경제 계층 그리고 사회 문화 이렇게 총 4개의 분과의 민간위원 24명이 위촉됐습니다. 네. 최재천 전 의원,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 이우영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김민전 경희대 교수, 네. 김영우 최명길 전 의원, 그리고 김희정 잭가가거 스타트업 대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예. 이자스민 전 의원, 네. 배우 유동근 씨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역량이 결집만큼 중요한 것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민들의 단결된 뜻이고 이 국민통합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네. 그래서 이 국민통합이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이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밑거름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향후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요. 예. 법률과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 갈등 예방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최근에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를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시급성이나 파급성이 높은 과제별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이 참여하는 분들의 네. 어떤 면면을 지금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면면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배국주 대표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저도 사실 그 뭐 정부 이제 위원회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NGO 활동할 때,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학자, 연구자 그리고 전직 정치인 뭐 물론 이제 현장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된 위원회 구성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사실 국민의 갈등, 분열 이런 해법을 좀 제시한다. 이런 타면 우리 사회에 이제 좀 차별받는 당사자, 즉 사회적 소수자나 아니면 현장 활동가 이런 분들도 좀 더 많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면 사실상 이제 이 원인, 갈등의 원인이나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해법도 좀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첫 대통령 이제 직속위원회라고 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관심을 갖고 봤을 때는 이 면면에는 다른 견해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정책 제안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공론회장에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초대위원장인 김한길 위원장부터 네. 민주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진보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 시절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또 인수위에는 바로 또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저는 이미 처음부터 거의 납점되고 내정된 국민통합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뭐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영입은 한 것 같아요. 뭐 우석훈 교수도 88만 원 세대 그 그렇죠.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맞아요. 분이고 최명길 의원과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좀 나름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 분이고 최명길 네. 의원은 민주당 또 소속 의원이라서 뭔가 진보 보수를 조금 아우르는 역할은 좀 할 수 있겠다. 다만 24명이라고 하는 민간위원이 예.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 네. 그런 것들을 대표하거나 의견을 대표할 만한 모든 분들이 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통합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여러 특별위원회 성격에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것과 관련한 또 현안과 관련한 분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현장 당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들어간다면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해법을 지금 제시해 보겠다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중요하고 지금 당장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두 분께서 갈등과 분열에서 어떤 해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좀 지적해 주시죠. 배 대표님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가지 정도인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젠더 이슈로 그렇죠. 굉장히 분열하고 갈등하는 사현상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이 통합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좀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노동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형태나 아니면 그렇죠. 이 노동 관계에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되게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적 소수자가 받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주민 난민 인권이라든지 이런 인권 의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지로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지금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를 연다고 했는데 저는 우선 그 특위 여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께서 자유인권 법치 연대 이런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는 실은 기업의 자유의 측면과 저는 연대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슈적인 게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묵은 갈등이면서도 굉장히 풀어야 될 갈등 중에 하나가 지역 갈등의 문제. 그게 영호남의 갈등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해묵은 갈등의 요소지만 실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의 갈등은 요새 더 많이 좀 부각이 되고 그렇죠. 어디에 좀 더 주안점을 둘 거냐. 규제를 완화해서 서울에 좀 묵힌 것을 수도권으로 좀 더 열어줄 거냐. 아니면 지역 뭐 소도시들의 뭐 대학들이 붕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 거냐. 그렇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의 여러 양상들. 변화된 양상들. 네, 그런 양상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5가지만 제대로 돼도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드네요. 자, 뉴스픽 오늘 배벅주 전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